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겨 듣는 유튜브 사연에 글을 쓰려고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최근에 친구가 결혼하면서 시댁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 고민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제 사연을 한번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제 소개 먼저 해야겠죠?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빵과 커피가 꽤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매일 자랑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최고의 남편이에요. 친정 식구들도 친구들도 늘 결혼 잘했다며 칭찬 일색이죠. 시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시모인데 정말 친정엄마처럼 잘해주십니다. 남편과 시모 자랑하라고 하면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렇게 좋은 남편과 좋은 시모를 만났을까 싶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댁이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우입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 많은 노처녀인데요. 자격지심 심하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트집 잡기 바쁜 사람이죠. 세상 다정한 시모와 배려 깊은 남편이 있는 집안에 어쩜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뾰족한 성격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일을 꼽으라면 바로 친정아빠 생일 때의 일입니다. 친정아빠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한동안 입원해 계셨었는데요. 다행히 경과가 좋아져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기로 했었죠. 퇴원하고 며칠 뒤 친정아빠의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쉬고 계시는 친정아빠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줬어요. 저도 너무 고마웠고 아빠도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였어요. 오랜만에 친정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행복한 파티를 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웬만하면 잘 바꾸시는 편이 아닌데 남편이 해준 이벤트와 선물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셨더라고요. 그런 친정아빠를 본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아빠의 카톡 프사를 캡처해서 저도 카카오톡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사실 저도 자랑하는 카톡 올리는 거 괜히 민망해서 안 올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왠지 올리고 싶더라고요. 행복해했던 아빠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남편 자랑도 할 겸 또 아빠의 귀여운 모습도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아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까 신우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는 다짜고짜 남편한테 따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웃기더라. 내가 진짜 열불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화했어. 눈 뜨고 못 봐주겠어, 정말. 아, 누나 또 왜 그러는데? 또 뭔 일인데 다짜고짜 짜증이야? 너 가족이나 잘 챙겨. 남의 가족 챙기지 말고. 진짜 화가 안 가라앉네. 신경질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라. 아주 이벤트를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 너, 나한테는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 결혼하고 아주 남의 집 자식 다 됐어. 올케는 나 보라고 일부러 카톡 사진 바꾼 거지? 나 열받으라고. 신우는 제 카톡 프사를 보고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 무슨 소리 하나 했네. 장인어른 생신이기도 하고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축하 파티 겸한 건데 그게 뭐? 그게 누나가 나한테 전화해서 하늘 일이야?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냐고 안부 인사하지는 못할 망정 그게 배가 아파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리고 남의 가족이라니 말이 좀 심하네. 그래, 배 아파서 전화했다 왜?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지? 너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 사진 보고 뭐라고 안 해? 엄마 서운하겠다.
나도 이렇게 배신감이 드는데 엄마는 오죽하겠어? 신우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옆에 있는 저한테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이 친정 가족에게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여나 서운해할까봐 시모한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우 성격을 잘 아는 남편은 신우 섭섭치 않게 잘해주고 있고요. 물론 저도 겪으면서 신우 성격을 알게 되었고 비위 맞춰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친정아빠 이벤트 해줬다고 그게 배 아파서 전화를 한 신우는 이해할 수 없었죠. 저희 아빠 입원해 계셨던 것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요. 그런 신우의 전화에 남편도 기가 막혀 했습니다. 아니, 뭘 또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엄마는 알고 계셨어. 아주 기특하다고 칭찬하던데 누나는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가족 안 챙기냐는 얘기 나왔으니 묻자. 누나보다 내가 엄마 더 잘 챙기는 거 알지? 누나, 이번 주에 엄마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해봤어? 그리고 지난번 누나 생일에 갖고 싶다던 가방도 사줬잖아. 뭐가 그렇게 섭섭한데? 저렇게까지 이벤트 해준 적은 없잖아. 하, 누나가 애야? 가끔 이럴 때마다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안부 전화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나? 남편이 신우 말을 받아주지 않자 신우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 결혼하니까 누나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도 결혼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가 변했어. 아, 또 왜 그래? 나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누나. 너, 나 결혼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지 좀 마. 지금 전화 계속 해봤자 서로 좋은 소리 안 나갈 거 뻔하니까 오늘은 그만 끊자. 심술이 가득 찬 신우를 이해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무시한다느니 어쩌느니 할 것 같아서 달랠 겸 신우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형님, 내년 생일엔 더 멋진 이벤트 해드릴게요. 마음 푸세요. 저희 아빠가 그동안 몸이 안 좋고 병원 생활하느라 기운이 없었는데 신랑이 그렇게 생일 파티 해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무슨 이벤트를 예고하고 하니? 몰래 해야 이벤트지. 너는 니네 아버지 파티할 때 미리 말하고 했니? 그리고 넌 내 마음 풀려고 만난 거야? 자랑하려고 만난 거야? 당연히 형님 마음 풀어드리려고 만난 거죠. 그럼 내년 말고 언젠간 몰래 깜짝 파티 해드리면 되잖아요. 됐다 됐어. 무슨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내가 말을 말지. 형님한테 먼저 이벤트 안에서 섭섭하신 거예요? 저희 아빠 깜짝 파티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저 점점 형님한테 섭섭해지려고 해요. 아직 심술이 풀리지 않은 신우는 제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었어요. 너는 섭섭함이겠지만 난 배신감이야.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넌 모를 거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동생이 그렇게 홀딱 빠졌는지 모르겠네. 혹시 너 내 동생 약점 잡고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신랑이 약점이 어딨어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데 형님도 아시면서? 신랑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잖아요. 이것 봐, 이것 봐. 말하는 것부터 아주 여우야. 얼마나 여우짓을 했으면 지금 보니까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게 달콤한 말로 꼬시는구나. 나도 좀 배워야겠다. 나는 내숭 떨거나 그렇게 아부 떠는 말은 잘 못하겠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언니라고 불러야겠어. 신우는 계속해서 제 속을 긁었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 정색을 하게 되었죠. 형님, 형님이 속상해한다길래 제가 좀 마음 푸시라고 만나러 온 건데 이럴 거면 왜 만났어요? 저 속에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숭이니 여우니 말이 좀 심하신 것 아니에요? 어머, 갑자기 또 태도 달라지는 것 봐. 다른 가족 있을 때는 아주 착한 척, 순한 척,
척이란 척은 다 하고 나랑 있을 때는 이렇게 잡아먹을 듯 노려보면서 톡 쏘는 것 좀 봐. 우리 엄마가 너 이런 모습 아니? 제가 계속해서 형님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건 안 보이세요? 노력하는 애가 이래? 내 마음 풀려고 왔다며? 근데 왜 성질이야? 내가 마음 안 풀렸다는데 뭐 어쩌라고? 네 앞에서 마음 풀린 척 하하호호 웃어야 해? 형님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죠? 그냥 제가 싫으신 거잖아요. 그냥 저한테 화풀이 하고 싶어서 만나신 거죠? 말 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너. 웃겨 정말. 화를 돋구고 앉아있네 짜증나게. 아, 괜히 만났어. 기분만 잡쳤어. 너랑 만나면 늘 기분이 똥이 되는 것 같아. 신우는 연애할 때부터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신우랑 잘 지내고 싶어서 선물을 해줘도 뭐가 더 이쁘니 이건 디자인이 구리다느니 가격이 어떻다느니 제가 해주는 건 어떻게 해서든 트집 잡기 바빴죠.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너,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하니? 아니잖아. 내가 만만하지? 나한테만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잖아. 불려우 같은 계집애. 저도 참고 참고 참다가 터진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잖아요. 아니 왜 매번 트집 잡지 못해 안달이시냐고요. 너 여우짓 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왜? 어쩔래? 형님이랑 말이 안 통해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우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신우는 저를 얼척이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괜히 옆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더군요. 솔직히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 바꾼 것 때문에 일이 커질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 상상도 못했고 별일도 아닌데 오버하는 신우가 괜히 얄밉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신우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후 신우는 별 연락이 없었어요. 뭐 먼저 연락 와서 살갑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고 저도 굳이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괜히 연락해서 맘 상하지 말라며 신우한테 전할 말이 있으면 본인을 통해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저대로 신우는 신우대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갑자기 어떤 남자를 데리고 제 카페에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신우 눈에 아주 하트 뿅뿅,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꼴배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일도 아직 마음이 안 풀렸는데 갑자기 남자를 데리고 와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게다가 너무 당연하듯 돈도 안 내고 자리 잡고 앉더라고요. 올케가 하는 가게인데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빵도 맛있다고 평소엔 하지도 않는 칭찬을 해대면서 계산도 안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심기 불편한 얼굴로 있었더니 신우가 슬그머니 와서는 신나서 떠들더군요. 어때? 내 남친. 너무 멋있지? 어쩜 저렇게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겼는지. 나 이번에 진짜 운명을 만난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그렇게 똥차들만 만났었나 봐.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 너가 봐도 우리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자랑해하고 싶었는지 아주 친한 척하면서 얘기하는 신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드렁하면서 듣고 있다가 재고 파악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온 뒤로 신우와 신우 남친은 자주 와서 데이트를 했어요. 물론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본인 남친 자랑만 했어요. 계속 카페 와서 빵 이것저것 집어가고 커피도 비싼 것만 처먹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한 번 더 와서 그러면 그땐 신우 남친이 옆에 있던 말던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알바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신우 이분이 오셔서 인기 있는 빵들만 싹 쓸어서 가셨어요. 오후에 팔 빵까지 가져가셔서 지금 트레이들이 많이 횡해요. 뭐? 하필 내가 없을 때 왔네.
돈도 안 냈지? 네, 당연하게 이것저것 포장 요청하셔서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카페를 비운 사이 신우가 와서 빵을 한아름 가지고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알바생은 어쩔 수 없이 신우가 요청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신우가 가고 나서야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진짜 신우는 대체 얼마나 뻔뻔한 가면을 쓰고 있길래 이럴까 싶기도 하고, 짜증이 많이 나서 신우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죠. 형님, 빵을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오후에 오신 손님들은 어떡하라고요? 남자친구 옆에 있어서 껄끄러울까봐 가만히 있었더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요? 둘이 와서 저희 카페에서 먹어치운 것만 해도 많은데 또 오셔서 빵을 그렇게 가져가요? 아니, 그럴 거면 돈이라도 내시던가요. 우리 사이에 뭘 돈을 받아? 치사하게. 두 명이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쪼잔스럽다 너. 카페 운영하면서 신우한테 이 정도도 아깝니? 아깝냐고요? 그게 아니라 두 분 다 기본 상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남친분도 생각이 있었으면 돈을 지불하고 먹는 게 맞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여자친구 가족이 카페 장사한다고 공짜로 받아 먹으려는 심보는 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한두 번이야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냥 드시라고 뒀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다 먹지도 않을 빵 괜히 담아가고 카페에 있는 내내 커피 리필해달라고 하질 않나. 무슨 무한 리필집도 아니고 심하다고 생각 못 하세요? 식사와 커피를 왜 제 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냐고요? 왜? 말 되게 기분 나쁘게 하네, 여전히. 그리고 내가 남친한테 돈 내지 말랬어. 우리 가족이라며. 가족한테도 돈 받니? 너, 우리 엄마가 와도 돈 받아?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사랑 독차지해놓고 이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님이랑 형님이랑은 아주 많이 다르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렇게 자주 오셔서 드시지도 않고요. 형님은 남친분이랑 사람 많은 시간에 자리 차지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있으시잖아요. 영업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말이 좀 그렇다. 영업 방해? 뭐, 내가 거기서 손님을 내쫓았어? 어쨌어? 진짜 말 재수없게 하네. 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 안 가. 여기 이 동네에 네 카페만 있는 줄 알아? 하여간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화낼 사람은 난데 신우가 화를 내고는 뚝 끊더라고요. 남편도 얘기를 듣더니 신우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카페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또 신우는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냐, 여우한테 홀라당 넘어간 바보 같은 놈이라며 난리쳤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 며칠 동안 신우와 신우 남친은 카페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알바생에 큰일 났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읽어보니 제 카페를 욕하는 비방성 게시글이었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 저희 카페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엄청나요. 저도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여기저기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어쩐지 요즘 괜히 트집 잡고 화내는 손님들이 많으시던데 이 글 때문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카페 위생도 별로고 사장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면서 악의적인 게시글이었습니다. 자기가 방문했을 때 머리카락이 여러 개 나와 비위상에 먹지도 않고 다 버렸다는 둥 있지도 않은 일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아이디를 보고 대번에 신우인 것을 알았습니다. 영어가 섞인 아이디였는데 한글 자판으로 바꿔보면 그냥 신우 이름이었거든요. 신우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기저기 악성글을 참 많이도 적었더라고요. 그 게시글이 동네 사람들한테 퍼지고 나니 진상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카페 운영은 너무 힘들어졌죠.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까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생에게 2달만 쉬어달라고 말하고 잠시 휴업을 했어요. 소식을 들었는지 신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카페 휴업했다며? 그러게, 카페 신경을 좀 쓰지 그랬어.
형님, 저랑 평생 안 볼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제가 휴업한다고 하니 바로 전화 주셨네요. 기분 좋으신가 봐요. 제가 휴업해서.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또 싹퉁머리 없이 얘기하는 것 좀 봐. 재수없어 정말. 신우의 말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걱정이요? 형님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작성하신 게시글 덕분에 이렇게 된 건데 형님 아닌 척하려면 아이디라도 창의적인 걸로 바꾸셨어야죠. 너무 아이디가 형님이던데? 나랑 비슷한 아이디를 쓰는 사람인가 보지. 넌 증거도 없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 기가 찬다 정말. 형님, 기가 차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형님 행동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날 지경이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잘 쉴게요.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박수까지 쳐주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둘러대기만 했어요. 아직 정확하게 신우가 썼다는 증거를 모으지 못했거든요. 증거도 없는데 신우 때문에 망했다고 남편에게 서둘러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바쁘게 달려온 저에게 주는 휴식 시간이라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모도 요즘 장사가 다들 안 된다며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카페 휴업 소식을 들은 시모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혹시나 힘들면 쓰라며 100만 원을 용돈으로 쥐어주시기도 하셨답니다. 남편이야 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더 저를 챙겨줬고요.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가족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신우처럼 모나고 심술 맞은 사람도 가족이기에 좀 더 신우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먼저 잠시 휴업한 제 가게에 가서 그동안 신우가 방문했을 때 모습을 담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돈 안 내고 간 모습들은 별도로 체크했죠. 제가 없을 때 빵 싹 담아가는 모습도 빼먹지 않고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다 캡처했습니다. 친구 중에 변호사 친구가 있어서 증거들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주니 친구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해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소식을 바로 신우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신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아, 형님, 바쁘세요? 안 바쁘시죠? 혹시 형법 제307조 내용 아세요?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형법 307조는 뭔 개소리니? 너 전화 잘못한 거 아니야? 역시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악성글을 배포했겠죠. 명예훼손이라고 아시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친구가 변호사라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제 말에 심기가 불편해진 듯한 신우는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했단 증거 있어? 네? 저는 형님이 했단 말 안 했는데요. 그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형님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한 건데 다짜고짜 증거 있냐고 물으시네요. 제가 꼭 형님을 고소할 것처럼 먼저 알아들으셨네요. 질에 찔려서 증거 있냐고 되물으신 의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가게가 잘 나가서 질투하신 건 알겠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없는 사실로 악성 게시글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방금 변호사랑 상담도 받고 왔는데 제가 캡처해 놓은 게시글 작성자한테 고소 진행할 생각으로 상담 받았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렸어요. 참, 아직 게시글 작성자가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벌금형은 확실할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신우는 처음에 본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발을 빼더니 나중에는 자신이 당한 일이 사실이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빵 먹다가 머리카락 발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허위 사실이야? 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을 전한 것뿐이야. 아, 그러셨어요? 근데 형님, 왜 그때는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그거야. 너 민망할까봐 모른 척 넘어간 거지. 이상하다. 형님 성격에 그렇게 뭐 하나 꼬투리 잡을 상황이 생기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왜 그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사실이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봐. 형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가져오세요. 증거. 증거가 정말 중요한 거 알죠?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선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형님이 증거 가져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증거를 가져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미 지난 일을 어떻게 내가 증명해? 그럼 어쩔 수 없죠, 형님. 안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 진짜 두고 보자. 나도 방법을 찾을 거야. 딱 기다려.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간 신우. 하지만 제가 넘긴 증거용 CCTV에는 빵 잘 다 먹고 항의하는 장면도 없고 신우의 말을 뒷받침해줄 영상은 없었죠. 당연히 없었던 일을 꾸며냈으니 증거가 있을 리 없죠. 결국 신우는 인터넷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글을 올린 혐의가 인정되어 약소하지만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모 생신이어서 시가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저는 신우의 만행을 알리고자 했어요. 신우의 짓이었음을 알게 된 남편이 먼저 입을 뗐죠. 엄마, 이번에 혜은이네 카페 장사 잘 안 돼서 힘들었었잖아. 휴업까지 하고. 근데 그거 누가 악성글 유포해서 거짓 소문 때문에 그랬던 거였더라고. 어머, 어떤 몹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니? 누가 우리 혜은이 카페가 너무 잘 돼서 시샘이 제대로 났나 보다. 지금은 좀 괜찮니? 신우는 갑자기 세모눈이 되어 남편을 확 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저는 그런 신우의 행동을 못 본 척 그 다음 말을 이어나갔죠. 저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제 카페를 비방한 게 어머님도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정말이니? 누구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어서 말해보렴. 내가 찾아가서 아주 혼쭐을 내야겠다. 제 말에 옆에 계시던 시가 친척들도 시선이 집중이 되었어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절 째려보고 있었죠. 저는 뜸들이는 척하다가 형님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죠. 형님이더라고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거짓 사실을 올리셨어요. 제 친구가 변호사여서 게시글 유포자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머님께 안 드렸을 것 같은데 형님 꽤 벌금 물으셔야 되던데. 형님인 걸 알고 저도 당황하긴 했는데 형님은 끝까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죠, 형님? 제 얘기를 들은 시모는 하얗게 질리더니 옆에 앉은 신우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년아, 너 대체 언제 철들래? 형님이라는 사람이 카페 홍보는 못해줄 망정 문을 닫게 해? 너 왜 그러는 거야, 어? 어쩌려고 그래? 정말 내가 동네 창피해서 너 계속 이렇게 세아가 질투하고 힘들게 한다는 소리 들으면 죽고 나서 너한테 상속될 재산은 한 푼도 없이 세아가 앞으로만 모조리 돌려놓을 거다. 알겠어, 이년아? 제발 좀 인간처럼 살아. 시모의 말에 신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엉엉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가 재산으로 경고하는 건 꽤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2달간의 휴업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어요. 악성 게시글 때문에 휴업한다는 근황을 가게 SNS에 올렸더니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네주시더라고요. 저희 가게의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서 꼭 먹고 싶다고 재영업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저트도 추가하고 메뉴도 추가했더니 한 달 만에 예전 매출을 따라잡을 수 있었답니다. 아,
물론 신우가 연락이 와도 답장을 미루거나 바빠서 못 봤다고 둘러대면서 대화를 피했었고요. 신우도 스스로 저질러 놓은 죄가 있었던지라 몇 달 동안 잠잠했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곁에 둔 느낌은 여전했죠. 제발 신우가 철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걸 증명하듯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날이 와버렸죠. 카페 일하느라 바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는 알바생에게 맡겨놓고 잠시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에 초대되어 갔었거든요. 한 층에 홀이 2개 있는 웨딩홀이어서 올라와서 헤매고 있었죠. 웨딩 사진이 크게 있어서 지인인가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뭔 일인지 신우가 홀딱 빠져있는 신우 남친이 신랑 사진에 떡하니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닮은 사람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신우 남친이 맞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신랑 복장을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정신없이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그 남자는 신우 남친이 맞았어요. 일단 저도 지인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했기에 웨딩 사진과 턱시도 입은 신우 남친 모습을 찍은 후 제 지인 홀을 찾아갔습니다. 결혼식을 보는 내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헤어졌나? 양다리였나 싶어서 신우 카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는데 여전히 그 남자와의 커플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끝난 후 신우 남친의 사진을 신우한테 보냈죠. 신우는 사진을 보내자마자 무섭게 바로 전화가 왔죠. 뭐 어쩌라고? 협박하려고? 설마 형님 알고 만나신 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줘야 해? 미쳤어요? 세상에 멀쩡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임자 있는 사람을 만나요? 남친이란 분은 오늘 다른 사람이랑 결혼식을 올렸는데 형님은 벨도 없어요? 불륜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들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대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신경 끄고 꺼지라고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신우는 오히려 당당했죠.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바로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화난 남편은 그날 저녁 신우에게 연락해 따지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이제 너도 싫어.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짜증나는데 왜 전화했어? 올케가 또 쪼르르 가서 꼰질렀구만. 헤어져 당장.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어. 누나, 진짜 미친 거야? 그 사람 이제 유부남이라고. 양다리 피다가 딴 여자랑 결혼까지 한 남자가 뭐가 좋다고 연애를 해? 진짜 같은 핏줄인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 이제 불륜이라도 저지르겠다는 거야? 대체 왜 그러고 사냐, 어? 나는 그 새끼가 속이고 만나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만나는 거였어?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라고 하지 마. 와, 정신 나갔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너네만 닥치고 있으면 되잖아. 그 남자 몇 년 뒤에 이혼할 거야. 계약 결혼이고 몇 년만 살기로 한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하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둬? 계약 결혼? 누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 아, 몰라. 시끄러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너는 네 인생 살아.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난리야? 전화하지 마. 짜증나니까. 신우는 평생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습니다. 친동생의 말도 전혀 듣지 않았죠. 저는 신우 남친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회사 복귀한 것을 확인하고 신우 남친을 찾아갔습니다. 신우 남친은 저를 보고 당황해했죠. 근처 카페로 가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제 말에 당황한 신우 남친은 아무런 답변도 못한 채 제 눈길을 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 지인이 같은 층 다른 웨딩홀에서 결혼했거든요. 어쩜
드라마같이 비슷한 시간대더라고요. 웨딩 사진 잘 봤어요. 와이프분 예쁘시던데요. 근데 아직도 저희 형님이랑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륜인 거 아시죠? 근데 결혼하신 걸 저희 형님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와이프분도 알고 계신 거예요? 제 말에 대답을 계속 못하던 신우 남친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아니요,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쪽 와이프한테 해야 할 말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형님도 나쁜 년인 거죠. 결혼할 사람 있는 거 알면서 만난 거. 그리고 들어보니 그쪽은 와이프랑 몇 년 살다가 이혼하겠다고 말했다던데?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금액 있으면 드릴게요. 제발, 제발 와이프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나쁜 놈인 거 압니다. 알아요. 이제 정신 차릴게요. 어차피 헤어지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가 여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하도 따라다녀서 잠깐 결혼 전에 만나보려다가 콕 낀 것 같다며 자기도 헤어지고 싶다 하더라고요. 신우 남친은 제발 헤어지게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애초에 계약 결혼도 아니었고 이혼할 거란 말도 신우가 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때쯤이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만난 건 사실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진짜 없어요. 하지만 진짜 잠깐만 만나려고 했어요. 이렇게 계속 길어질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네, 제발 확실하게 끝내주세요. 솔직히 부적절한 관계인 거 맞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이라도 당장 헤어지자고 할게요.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 와이프한테만은 제발 진짜 앞으로 와이프만 보고 잘하고 살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그렇게 신우 남친과 얘기하고 헤어지려는 순간 신우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둘이? 신우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너 이제 내 남친한테까지 여우짓 하는 거야? 나 소름 끼쳤잖아. 형님, 정신 차리세요. 이분 유부남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정신 차려라 말아야. 내 인생에 신경 끄라니까. 그때 신우 남친이 신우와 밖에서 따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신우 남친은 신우한테 헤어지자고 분명하게 말했고 자신은 어차피 곧 지방으로 내려갈 거라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저한테 따로 연락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통보를 신우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야, 이 나쁜 년아. 너 내 남친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 불려 같은 계집애가. 네가 뭔데 내 연애를 망쳐? 흥분한 상태로 소리 지르는 신우에게 더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연애요? 그게 정상적인 연애예요? 형님, 인생 망칠 뻔한 거 도와드린 거잖아요. 이상한 남자한테 꼭 깨서 상간녀 될 뻔한 걸 내가 구해준 건데 고맙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도와줘? 네가 더 내 인생 망친 거 몰라? 아주 척이란 척은 다 하고 너 그 남자한테 뭐라고 했니? 뭐라고 한 거야? 신우는 흥분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다가왔고 남편이 든든하게 중간에서 막아줬죠.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남편 머리채까지 뜯으면서 제게 저주를 퍼붓더군요. 이 나쁜 년, 이제 하다하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까지 못 만나게 해? 평생 저주할 거야 너. 남편은 신우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렇게 시모한테 크게 혼나고 남편한테도 매번 욕먹으면서 쫓겨나는데도 참 다양하게 혼날 짓을 하는 게 능력이라면 능력일까요? 솔직히 인생 꼬일 뻔한 거 잘 해결해줬으면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신우가 저만 보면 욕하고
눈앞에서 꺼지라고 난리 피우고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었죠. 시댁 분위기 정말 좋은 편인데 정말 신우 한 명 때문에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시모는 그 사건을 아예 모르고 있고요. 남편이 말하겠다길래 제가 이미 끝난 사건인데 뭐하러 말하냐고 말렸어요. 남편도 신우를 포기했고 저랑 신우가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던가요? 피하려고 했는데 재수없게도 신우를 마주치고 말았죠. 그때 저는 모자란 식자재를 사려고 근처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회사 점심시간이었는지 신우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요. 신우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아주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네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신우 옆에 누군가가 저를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을 보니 대학교 후배였습니다. 몰랐는데 신우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다음을 기약하고 잊고 있을 때쯤 후배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배, 근데 우리 과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그날 과장님이 언니 안 보일 때까지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쳐다보던데. 우리 신우야. 헐, 대박. 정말요? 근데 왜 그날 서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사연이 많단다. 그나저나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줄 몰랐네. 회사에선 어때? 좀 괜찮니? 언니, 말도 마요. 진짜 완전 노처녀 히스테리 엄청 부리고 텃세가 어찌나 심한지. 아이고, 나 너무 뒷담화를 막 했나?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신우의 심술맞은 성격은 회사에서도 똑같았고 회사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대상이었죠. 후배와 함께 신나게 신우 뒷담화를 하면서 회포를 풀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회사 상무님이 저희 학교 선배셨더라고요. 게다가 저와도 인연이 있고 사이가 좋았던 분이었죠. 진짜 그 선배도 같은 회사인 거야? 뭐 이런 우연이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지금 너무 신기해요. 요즘 인사평가 기간이라 이것저것 체크하느라 점심도 거르시고 엄청 바쁘세요. 오, 인사평가 기간이야? 네, 이번에 평가하고 내년에 반영되는 거라 저도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인사평가 기간이라는 말에 신우에게 제대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후배에게 선배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그날 바로 연락을 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우연히 아영이를 만났지 뭐예요? 선배님이 계신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셔서 연락처 물어봐서 연락했어요. 이야, 이게 누구야? 너무 반갑다. 나중에 아영이랑 만날 때 나도 같이 보자. 한번 보고 싶다. 너무 좋죠. 아영이 얘기 들어보니 요즘 또 인사평가하는 달이라서 바쁘시다면서요? 음, 골치 아픈 업무하는 달이라 조금 힘드네. 참, 선배네 과장님, 저희 신우인 거 아세요? 오, 이 과장 말하는 거야? 이런 우연이 또 있네? 네네. 뭐 형님이 저를 올케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신우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의 본 모습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했죠. 물론 신우가 악의적인 글을 써서 2달간 카페를 잠시 휴업했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 선배도 신우를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특히 악성글 유포 관련 사항은 회사에서도 민감한 문제라 이번 인사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후배와 연락을 하다가 실수로 말이 잘못 나온 척 신우의 불륜 사건을 얘기해버렸어요. 후배는 흥미롭다는 듯이 얘기를 듣고는 회사 친한 직원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예상이 가시죠? 안 그래도 회사에서 눈에 가시였던 신우의 부적절한 연애사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욱 신우를 등지기 시작했고 회사 사장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의 인사평가 관련 공지가 떴는데 신우는 좌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평가 결과에 열받은 신우는 그날 사직서를 내고 짐 싸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신우에게 참교육을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만 매번 당할 수 없으니까요. 신우는 회사 퇴사 후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구직을 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시부가 남겨둔 재산이 꽤 되어서 그것만 믿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어요. 신우는 화풀이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남편한테 매번 욕먹으면서 쫓겨나는데 참 부지런히도 찾아오더군요. 시모와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도 신우는 어김없이 깽판을 부렸죠. 엄마, 쟤 불려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애라고. 무서운 애야. 엄마가 제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나 회사 그만둔 거 제가 우리 회사에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그런 거야. 진짜 너무 소름 돋아. 누나, 작작해라 좀. 이젠 지겹다 그 레파토리도. 야, 네 와이프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망했어. 제가 나 고소해서 벌금 먹이고 내 남친이랑 헤어지게 만들었다고. 게다가 일자리까지 잃었는데도 제 편을 들어? 넌 내 동생 아니야? 그럼 내 편을 들어야지. 시모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하셨죠. 그제서야 저는 시모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웨딩홀에서 신우 남친을 찍은 사진도 보여줬죠. 신우가 매번 운명이라고 자랑하고 보여줬기에 시모도 신우 남친 얼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신우 남친의 결혼식 사진을 본 시모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내가 진짜 너를 잘못 키웠다. 어쩜 이렇게 모간하고 뾰족한 놈이 나왔을까. 네가 나쁜 마음 먹고 카페 문 닫게 한 것도 모자라서 유부남까지 만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정말. 유부남 만나서 헤어지라고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것 봐. 엄마도 다 홀랑 넘어가 버렸어. 내가 엄마 딸이라고 잊었어? 엄마까지 왜 이래? 신우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억울해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시모는 갑자기 주방으로 가시더니 가위를 가져오셨습니다. 엄마 왜 이래? 미쳤어? 가위는 왜 가져온 거야?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이젠 네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내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시모는 신우의 머리채를 확 잡고는 싹둑하고 순식간에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갑자기 머리카락이 잘린 신우는 울음까지 터뜨리더군요. 저도 시모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더 이상 자기 편이 없다고 느낀 신우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머리를 자르고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신우 방에 들어가서 신우가 아끼는 옷과 가방을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믿었던 시모한테도 팽당해버린 신우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이 40 넘어서 가출하는 신우를 보고 시모는 말했죠. 진짜 영 끊을 거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모지리가 되었다며 나가서 죽든 살든 네 알아서 살라고 말이에요. 시모의 마지막 말은 진심이었나 봐요. 아예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리시고는 신우와 연락을 끊어버리셨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신우는 그 양다리 전남친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남친 와이프까지 삼자대면 하게 되었고 신우는 또 말도 안 되는 말만 늘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 전남친의 와이프도 보통이 아니었는지 그 자리에서 신우 머리채를 잡고 제대로 혼을 내줬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눈물 콧물 다 쏟고 사촌 언니네로 가서 빌부터 살고 있는데 시모가 연락해서 내쫓으라고 하는 바람에 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결혼한 남자를 찾아가서 또 행패 부린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신우한테 재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그거 믿고 흥청망청 지낼 생각 말라며 선전포고를 하셨고 신우와 연을 아예 끊으셨어요. 신우는 나이도 많이 차고 물경력이어서
결국 제대로 된 곳에 취직도 못하고 식당에서 서빙 알바하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신우를 보면 자업자득, 지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고마운지도 모르고 살았던 신우는 결국 배 꼬인 성격 때문에 무난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었죠.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왜 신우의 불륜을 막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우를 위해서 참견한 건 아니고 남편과 시무가 생각나서 오지랖을 좀 부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무도 알게 되고 신우 전 남편의 와이프도 알게 되어 나름 사이다 결말이 되었네요. 신우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신우 덕분에 진상 손님을 대할 때도 웃으면서 대하게 되더라고요. 신우 성격에 비하면 다들 귀여운 수준이라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신우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비록 신우의 행패로 인해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좋은 시어머니와 다정한 남편이 있어 견딜 수 있었고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도 혹시라도 신우 찾아오면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대차게 내쫓으라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 사달이 났다고 생각할 텐데 절 찾아올 리가 있겠어요? 하고 웃어 넘겼네요. 꽤 긴 사연이었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